인더스트리 클럽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종목, 산업군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그동안 정말 안 봤던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또 바닥권 내에 있었던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 올라오는데 게임 섹터도 이제는 좀 볕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K게임 전통 강자가 귀환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게임주들 이제는 조금씩 괜찮을지 아직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최근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을지 그리고 레포트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조금씩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올 하반기에 게임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난달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펄어비스가 중국에 판호 획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 내에 있는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초에는 시프트랩이라고 하는 그 게임 대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 시장에 탄력 아니면은 그런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M게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게임 대형주들,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지금 네. PER 15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들이 좀 많이 꺾이면서 지금 30배에서 40배 정도 수준의 PER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웹젠이라든지 조이시티 같은 회사들은 9배에서 10배 사이의 PER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M게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PER 5배 언더 수준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하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변한 그 신작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에 이제 전민강호라든지 아니면 귀온 M 같은 그런 신작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평가 모멘텀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픽을 그러면 M게임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류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M게임이 사실 이 게임주 가운데서는 선두그룹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M게임 딱 했을 때 떠올릴 만한 그런 게임이라든지 네. 주요 사업 부문들 어떤 쪽에서 또 매출 많이 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열혈강호라고 하는 만화책을 네. 사람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열혈강호가 지금까지도 연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화 IP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임이 지금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정도 나오는 게임 중에 이제 열혈강호 온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 공략을 하고 있는 나이트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0억에서 10억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임 중에 이터널 시티, 영웅 온라인, 귀온, 그리고 웹보드 게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이런 MMORPG 게임들이 전체 매출에서 8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서비스 분야가 이제 한 8%, 그리고 카드와 보드 게임이 지금 한 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혈강호 온라인과 나이트 온라인의 게임이 이제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이상씩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주 수입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열혈강호. 그러면은 이 게임이 가장 히트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임이고요. 열혈강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데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2019년도에 공성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면서 다시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이 열혈강호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중국 시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먹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서버를 업그레이드한 이후에
상당히 이제 뭐 매출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들을 많이 불식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마치 게임은 그런 것 같아요. NC소프트의 리니지, 그리고 또 데브 시스터즈, 뭐 쿠키런,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먹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열혈 강호가 인게임에게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또 신작 모멘텀이 그동안 부재했는데 이제는 조금 기대해봐도 좋겠다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신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 여름 시즌을 맞아서 귀온 M이라고 하는 게임이 신규로 출시가 됩니다. 이 귀온 M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귀온 시리즈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년간의 게임 개발 기간을 거쳐서 올해 이제 지난달에 뭐 베타 테스트를 시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원스토어 평점이 지금 4.6점으로 하반기 기대가 되는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베타 테스트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뭐 글로벌적인 그런 흥행까지도 내심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작은 올 4분기에 이제 퍼블리싱 되는 전민강호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중국의 게임사 킹넷이 열혈강호 온라인의 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그 MMORPG, 모바일용 MMORP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 킹넷을 통해서 IP 사용 대가로 전체적으로 30억 원가량의 그런 IP 수입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전민강호가 지난해 8월에 중국에 그 출시가 돼서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뭐 많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게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출시 일정이나 이런 것도 좀 나왔나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7, 8월 게임 시즌을 맞춰서 이제 그 귀온 M이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내에 이 전민강호가 퍼블리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하반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신작 모멘텀이 이어질 텐데, 원래 신작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좀 꿈틀대기 시작하잖아요. 네. 지금 주가 위치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투자 네. 전략까지 좀 같이 알려주시죠.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지 중에서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신작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55억 원으로 저희가 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25억 원으로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혈 강호와 그리고 나이트 온라인의 견조한 매출 증가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작 모멘텀들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약간은 더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사가 이제 그 VR 테마파크, 엠플레이 파크라고 태안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뭐 VR이라든지 뭐 AR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있었을 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업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뭐 타겟 PER 8배 정도를 줘서 9,000원 정도까지도 뭐 적정 주가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000원이요? 네. 네. 오늘 지금 현재 움직임은 강보합권 정도 0.5%가량 오른 5,760원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재 구간대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고 신작 모멘텀까지 봤을 때 9,000원 정도 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M게임 첫 번째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몰캡 종목 알아볼까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이 종목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디서 자료를 찾을 데도 없고 많이들 좀 관심 갖고 보실 거예요. 바로 BGF의 에코 머티리얼즈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또 리서치 아름이 이 스몰캡의 강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딱 발굴을 해주시고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을 바라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 플라스틱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 BGF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BGF가 지금 뭐 장남과 차남이 이제 뭐 승계를 앞두고 있는 그런 그룹사다 보니까 장남의 경우에 이제 BGF 리테일, 그러니까 CU 편의점 사업을 물려받는 것으로 거의 이제 그
실시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남한테는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어떤 아이템을 좀 가지고 와봐라라고 뭐 좀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서부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코프라를 인수를 하고 KNW를 인수를 하면서 그룹사 전사적으로 한 3천억 원 정도의 그런 투자가 이 차남의 그런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좀 활용이 됐거든요. 이 코프라가 사명이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코머티리얼즈가. 네. 그래서 코프라와 KNW를 지금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사업군이 이제 그 두 회사의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BGF라고 하는 그 BGF 그룹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제 차남한테 이런 플라스틱 사업에 대한 뭐 경영권을 이제 뭐 좀 밀어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남이 왜 그러면 플라스틱 사업을 선택을 했느냐? 네.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화학주에 대해서 뭐 많이들 이제 최근에 관심을 또 갖고 있는 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지만 뭐 사우디의 아람코라든지 미국의 엑소모빌 같은 이런 뭐 큰 정유 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석유로 돈 벌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뭐 탈석유화라고 해서 네. 이런 그 석유 화학 업종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 폴리 쪽에 대한 원재료 가격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반면에 수요는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플라스틱이 이제 고기능성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뭐 공급은 이제 원재료 공급은 많이 늘어나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처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프레드 차이를 상당히 영위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런 사업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업군이 지금 BGF 에코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HDC 현대 EP라고 하는 회사, 네. 그리고 호롱 EMP 같은 그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지난해서부터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그 사업군 전반에, 그러면 고기능성 폴리머를 하는 회사들 전반에 지금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많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재료는 하락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평가도 네. 올라가고 상당히 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확산되고 많이 주목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부분을 또 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전체적인 산업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GF 에코머티리얼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 부문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 네. 이와 비슷한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추이 좀 볼까요? 일단은 회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뭐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같은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이 한 75%,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이 17%, 자동차 부품 부분이 8%, 그리고 전자 부품이 1%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 부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KNW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코프라가 하고 있었던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이 주 매출군이고 한 7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고기능성 플라스틱, 고기능성 폴리머를 이제 위주로 생산하고 있고,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뭐 그 전기 자동차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도 코프라와 KNW를 네. 또 이렇게 흡수합병을 해서 네. 회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가적인 M&A 모멘텀이 더 있을까요? 뭐 추가적인 M&A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룹사 차원에서 또 전사적인 그 자금 투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네. 뭐 어떤 부분들의 M&A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군을 가지고서 이제는 좀 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자회사로 있는 KNW의 그런 어떤 그 특수가스 부분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투자 모멘텀들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로 매출이 나는 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것이 자동차에 많이 쓰이면 전방 산업이 자동차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 자동차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반도체 특수가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쪽은 전방이 반도체가 되겠네요. 여기 맞습니다.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KNW 같은 경우에는 그 불소를 이제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이제 불소를 생산하는 국내의 유일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루오린 가스가 세정하고 애칭 공정 같은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엔비디아 쪽에 뭐 퀄 테스트가 통과가 한다고 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그런 모멘텀들을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가 이제 진행되잖아요. 진행이 되게 되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충분히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전기차 요즘 그 전기차 팔리는 규모가 조금은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캐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영향을 좀 안 받는지, 그리고 또 수요는 늘고 원가는 하락했다, 그래서 이 BGF 에코머티리얼즈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좀 둔화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자동차의 판매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3년도에 전기차 판매량이 1,400만 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8% 정도를 차지했고, 이 수치는 22년도 같은 경우에 14%를 차지했기 때문에 4% 정도가 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4년도에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0%가량이 이제 전기차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그 판매 비중들은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속도가 둔화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한 400kg 정도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계속적으로 배터리 때문에 무거운데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경량화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량화는 이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속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되면서 경량화의 좋은 부품으로 지금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배터리 케이스에만 이제 이 고기능성 폴리머가 사용이 됐다고 하면 내장재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그 외관 같은 부분에서도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요처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부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완성차 메이커들 전기차 만드는데 쓰이기도 하고 납품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렇다면은 여러모로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좀 빵빵합니다. 전기차 쪽의 산업의 성장, 그리고 또 요즘에 핫한 반도체 또 그 전방으로 가보면 AI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메리트를 겸비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주가 수준과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 의견도 알려주세요. 네, 요즘에 보면은 너무 이제 쏠림 현상들이 심하다 보니까 K 푸드가 되게 좋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많이들 이제 그쪽만 집중하시고 이러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남들 모를 때 좀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좀 어떤 시기가 됐었을 때 분명히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리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매출액은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7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55억 원으로 50%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적 부분에서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향 HBM 품질 검증 테스트가 통과가 되게 되면 자회사 KNW가 또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적정 주가는 7,200원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BGF 에코머티리얼즈 1.2% 오르면서 4,64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충분한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다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같을 때는 사면 뭐 바로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좀 진드간이 좋은 종목군들 흙 속의 진주 잘 찾아서 수익 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M게임 BGF 에코머티리얼즈 소개해 주신 김성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수고 고맙습니다. 네.